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군산교당 여산 윤문안 교도와 함께합니다. 여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사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고등학교 시절 탁구를 원 없이 치고 싶어서 찾아간 교당에서 입교를 하고 학생회, 청년회, 대학생회를 거쳐서 일반 교도가 되기까지 그 특별한 삶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중간에 어떠한 연고로 지금 2부에 또 다 나오긴 할 텐데요. 교당을 잠시 쉬고 있을 때 교당을 내가 다시 나갈 수 있을까 자신 없어 할 때 담임 교무님이셨던 관산 최수정 교무님이 직접 매달 집을 방문해서 새벽 기도, 월초 기도에 함께하고 정성 들인 공력으로 다시 용기를 내서 몇 년 만에 교당에 다시 가서 지금까지 교도 회장으로 또 지구 장학회 회장으로 활동하신 내용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이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요. 여사님의 새벽 정진 시간 참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기상해서 수양 정진 시간을 갖고 계시다고요. 새벽 시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체질적으로 그 아침잠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는 좀 생활이 불규칙하니까 뭐 타인에 의해서 오로지 아침에 시간만은 내가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라 해서 하루의 모든 중요한 일은 아침에 다 그 마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살고 있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30분 대략 한 25분 정도에서 그 목탁을 지면서 연물 수행을 하고 독경,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독경은 그 매일 그 이론상 서원문, 그 반야신경, 그다음에 휴유암 자선문, 그다음에 금강경 5분까지 하고 그 참회문까지 네. 그 독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저희 집이 좀 나무가 많아서 대추나무 방제라든가 뭐 사과나무 방제 틈틈이 왜냐면 제가 오후에는 환자를 보는 일이라 네. 그렇게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그걸 전부 다 오전에 다 끝내야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오전 시간을 아주 길게 아주 값지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의사분이 대추나무를 키우고 사과나무를 키운다니까 왠지 매치가 되지 않는데 아무튼 그런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정진하는 시간도 갖고 혼자만의 시간 또 알뜰한 그런 새벽 아침 시간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한의사로서의 삶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이 환자를 돌보는 일에 정진을 하고 계십니다. 한의사로 살아오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환자분, 보람 있었던 그런 일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희 한의사로서 저희 한의원에 오는 모든 환자를 다 고통으로부터 좀 해방시켜 주는 게 제 임무인데, 특히 제가 그 열정이 가고 조금 더 관심이 가는 분야는 제가 학위를 부인과 학위를 받으면서 네. 그 불임에 대한 논문을 연구를 해가지고 학위를 그걸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아이를 출산하지 못해서 그 받는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네. 그 임무가 어느 임무보다도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불임 환자들 치료에 많이 그 정열을 쏟고 있는데 네. 불임 환자들 치료했는데 그 치료하고 어느 정도 돼서 임신이 됐다고 그런 전화가 오고 또 어떤 분들은 임신이 됐으니까 이제 안퇴시킬 수 있는 약을 좀 줘달라고 올 때 그때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 생명을 갖고 잉태를 하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부 예. 가정에 행복을 안겨드린 셈이네요. 그렇죠. 얼마나 큰 보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학교에서
이 한의과 관련한 강의를 또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후학 양성에도 힘쓰셨어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92년도 대전대학을 시작을 해서 전주의 우석대학교, 그다음에 광주의 동신대학에서 9년 6개월 동안 강의를 맡았습니다. 주로 이제 저의 강의는 부인과학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본과 3, 4학년들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특강 포함해서 강의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네. 이제 막 뭔가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늘 강조하고 있는, 또 특히 뭐 여러 전공 과목이 있지만 이 한의대라는 좀 특수성이 있고 환자를 고친다는 어떤 그런 특수한 과이기 때문에 더 좀 전력을 다해서 학생들 가르쳤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강조하셨어요? 제가 이제 부인과니까 대부분 전공 위주로 수업을 하는데 부인과 중에 불임 파트는 꼭 그 해부학적으로 그 여성 생식기의 그 뭐 그런 그 구조적인 이상 때문에 불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대부분 그 여성병들 자체는 조금 멘탈병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멘탈이 흐트러지고 그러다 보면 내분비 기능이 실추가 되면 또 생리라고 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부조가 돼서 불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순전히 약으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다스리고 그 흔히들 요새 말로 하는 스트레스 같은 걸 해소할 수 있는 마음 다스리는 법, 그런 게 제가 알고 있는 원불교 상식에 준해서 마음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가끔은 사이드로 좀 해준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마음이 문제고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고 그러면 또 모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원불교 마음공부법을 또 간접적으로 지도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의료봉사도 많이 다녀오셨어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그 대학에 강의를 나갈 때 교수들로 구성된 봉사활동하고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 그 대전대학교, 원광대학교,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교수들로 재령된 그 봉사활동을 그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그쪽 고려인 3세들을 치료한 하는 봉사활동을 다녀왔고 또 하나는 그 대한한의사협회에 해외 의료 봉사단이 있어요. 거기에 그 일원으로서 몽고를 다녀왔는데 특히 몽고에서 그 참 그 경험 그 추억이 아주 대단합니다.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몽고는 그 중앙아시아 저기 그 알마타나 타슈켄트보다는 훨씬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행복 지수는 높다고들 하는데 모든 교통수단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병원을 빌려서 그 봉사활동 하는데 그냥 밤새 그 말을 타고 그 진료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환자분들이. 그래서 언제 출발했냐고 물어보면 보통 오후 해지고 출발해서 아침에 오는데. 밤새 말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8시 반부터 진료를 하는데 벌써 오전? 딱 가서 보면 한 100m, 200m 보통 서 있어요. 그분들은 기다리는 데는 아주 컴플레인, 불만이 없어요. 늘 그렇게 기다려 왔기 때문에 그게 습관처럼 됐군요. 참 그런 거 보면서 그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것든지 마음이 아팠고 또 하나 거기에 큰 질병은 그 물이 귀하다 보니까 채소 섭취가 별로 안 돼요. 야채를 많이 먹을 환경이 못 되는군요. 그리고 사냥을 하기 때문에 용료 섭취는 많고 거기서 오는 질병들이 좀 많았습니다. 거기서는 그 몽고에서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신을 못 오건다고 해서 물도 많이 물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 참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환경적인 그런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중심이 돼서
직접 의료 봉사를 하면서 또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고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큰 보람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분들 침을 맞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소해하진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 러시아에서는 좀 중앙아시아 타슈켄트나 알마타 거기에서는 조금 그 고려인 3세들 하더라도 네. 거기 현지인민들은 침을 무서워하고 안 맞으려고 그래요. 생소하기도 하고. 예. 그 저희들 대상이 네. 그 고려인 3세 사할인에서 강제 이주한 우리 동포, 예, 그 해외 동포. 거의 예. 침에 대한 그런 공포는 없었고 그 몽골은 거의 우리가 몽고족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똑같아요 얼굴이요. 그 많이 놔줄수록 좋아하는. 많이 놀수록. 근데 그냥 네. 웃지 못할 일이 네. 거기는 그 말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네. 그 거의 씻지도 않고 그래서 참 그 신발을 벗으면 좀 악취가 좀 나는 그래서 고통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침을 놓으면서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침을 맞고 좀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도 그런 거 보면서 좀 보람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아주 들어요. 저 고마움을 표시하고 진짜 고마우고 자기가 뭐라도 있으면 갖다 주려고 그 우리가 4박 5일 거기 몽고에서는 했었는데 뭐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별별 같은 예를 들면 어떤 걸 갖고 오나요? 그 저기 양을 어떻게 그거 저희들이 이제 음식 못 먹는 아직 경험하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갖고 와서 그래도 정말 현지에서는 귀하고 대접하고 싶은 손님에게 그런 음식이었겠죠. 그런 기억도 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 통역해 주는 분들이 또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짝 그분들한테 전해주고 드시라고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해외 봉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하고 또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봉사를 하러 갔는데 오히려 내가 큰 힘을 받고 위안을 받고 그리고 온다라는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사님도 많은 해외 봉사를 하면서 그런 큰 보람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의사로서 환자들을 병을 고치고 또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늘 그 가운데에는 우리 여사님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심중의 어떤 표준이 되는 법문, 마음에 새기는 어떤 그런 법문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잘 나야 잘 살고 잘 살아야 잘 죽고 잘 죽어야 잘 온다는 법문을 대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데는 관심이 많으나 실제로 따져보면 거꾸로 사는 사람이 많은데 대종사께서는 지금 잘 사는 것을 떠나서 생과 사를 둘로 나누지 않으시고 어느 쪽이든지 잘해야 한다는 법문을 받들면서 그 환자를 돌보는 그 의료인으로서 단순히 질병을 치료할 뿐만이 아니라 생과 사의 그 오고 가는 이치를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현세는 물론 내생까지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그런 의료인의 입장이고 또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환자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접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대종사님의 천도품 법문이 생사법문이 더 가깝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사님은 이렇게 한의사로서 의료인으로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큰 역할을 하면서 참 특별한 또 취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진 작가세요. 뭐 사진을 그저 즐기고 찍는 수준이 아니라 개인전을 열 정도로 정말 수준 높은 그런 작가로서의 활동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처음에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사진에 관심은 제가 한의사라는 직업상
하루 종일 그 한정된 공간에서 그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열린 공간에서 뭐 취미를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용기 있게 사진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으러 곳곳을 이제 다니게 되니까 이렇게 진료실에서만 환자를 보고 이랬던 이 한의사 어떤 생활에서 뭔가 좀 굉장한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또 좀 생생역동하는 어떤 그런 느낌도 받았을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자연하고 가깝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의욕도 좀 생기고 네. 또 그 자연의 그 소중함이라든가 환경의 소중함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고 네. 또 이제 한의사는 항상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 좀 걷는 것이 좀 부족한데 예. 그 하여튼 산행을 함으로써 건강에 좀 도움이 되는 예.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네. 주로 사진은 어떤 사진을 찍으셨던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 운동을 목적으로 운동을 겸 그 취미를 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 산사진을 주로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해서 가든가 아니면 무박으로 가든가 해서 하여튼 무거운 배낭을 메고 네. 산에 정상까지 올라서 그 찍는 산사진을 찍어서 산에 올라가서는 해 뜨기 전에 여명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 운해라든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찍고 해 뜨고 나서는 거의 사진을 잘 안 찍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네. 그걸 한 4, 5년 하다 보니까 저 무릎에 무리가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 정상까지 네. 오르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 접근성이 용이한 그 바다 사진으로 돌려서 예. 그때부터는 반반 이렇게 다니면서 바다의 네. 일출 사진을 찍었는데 네. 바다의 일출 사진은 그 찍으면서 그 오메가 모양의 그런 일출이 있어요. 그 오메가 모양의 일출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때나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그 환경이 좋고 어떤 기후의 여러 가지 영향이 좋을 때 그 오메가 현상이 되는데 그런 오메가 현상을 찍는 이유는 그 한 모태에서 한 생명이 태어날 때 그 탯줄을 끊으면 이 생에서의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듯이 그 태양 그 수평선에서 태양이 나올 때 그것이 탯줄과 같아서 그 우리 공부에서 말하는 생로병사의 그런 이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그 오메가 현상의 일출을 찍기를 좋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개인전을 2번이나 여셨거든요. 네. 예, 사진을 찍고 취미로 활동하긴 쉬워도 또 개인전을 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열게 되셨어요? 네. 그때는 하여튼 무서움 없이 사진을 촬영으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뜻에서 좀 했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또 호불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고 나빠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졸작 같기도 하고 좀 부담 주는 것 같고 또 거기에 좀 와서 좀 구경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 그 부탁 자체가 상대방한테 부담 주는 것 같아서 이제는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청자분들 위해서 작품 몇 개 지금 들고 오셨어요.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멀리서 얼핏 볼 때는 저게 우리나라 남해에 있는 무슨 다락론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아니라면서요. 어딘가요? 중국 운남성 그 원양이라고 하는 거기인데 예. 예, 저기는 그 길 빼놓고는 평평한 땅이 없어요. 네. 전부 다 그 경사가전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 작품인데 하여튼 저기는 오지 중에 오지예요. 네. 그래도 저 많은 다락론에 다 주인이 따로 있거든요. 저 같으면 찾아가라 해도 못 찾아갈 것 같은데 하고 저기는 산모작을 하는 데인데 예. 하여튼 참 불가사의한 그런 현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계절로는 저기 지금 6월 달에 찍은 사진. 6월. 네. 아,
그렇군요. 벌써 한번 배우고 벌써 물을 받아놔서 네. 그것도 다음도 이무작을 시작은 주로 별을 심습니까? 네, 알랑미 예. 거의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사료로서는 그런 알랑미의 그런 종자는 좋지 않은 그런 종자입니다. 네, 저 구비구비 다락론에 별을 심고 또 거두고 심고를 1년에 3번 하기까지 그 농민들의 수고로움, 또 그곳에서 생산을 내는 것으로 또 1년 먹거리를 구입하는 그런 그렇죠. 농민들의 모습까지 마음에 다가옵니다. 또 하나 작품은 저 작품은 가을의 멋진 그 산인데 저기 어딜까요? 저건 대돈산입니다. 저 대돈산 저 사진은 참 많이 기다린 그 사진인데 네.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 토요일 날 그 산행을 시작해서 저녁에 산장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산장에 도착해 조금 있으니까 비가 억수로 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밤새도록 산에서 그 비를 그 산장에 있었는데 음. 밤새도록 그 비가 내리면 그치지 않고, 그래서 아침에는 그치겠지 하고 있는데 뭐 한 10시 정도까지 비가 계속 왔어요. 네. 그 내려가 하산을 하려고 해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네. 못 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제 잦아지길래 올랑개비다라고 생각하고 카메라 세팅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 그 대돈산 뒤쪽이니까 네. 양산 쪽에서 살포시 빛이 비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동해서 저 사진을 찍었는데 아마 저 사진 11시 한 반 정도에 촬영한 작품. 오전 11시 반쯤. 예. 비가 거치고 운해가 딱 끼기 시작하고. 예. 그래서 그 첫 사진은 그 하루를 기다린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인내 끝에, 인고 끝에 찍은 사진이군요. 자, 또 하나 사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같은 산입니다. 그런데 모습이 사뭇 다른데요? 저기는 중국 황산입니다. 황산, 그 유명한 황산이군요. 저 황산은 그 뭐 세계적으로 사진가들한테 참 애호받는 저런 산인데 저기는 황산 중에서 서해 대협곡이에요. 예.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작가들한테는 세계적인 포인트예요. 뭐 저기 가면 저런 경치를 있는데 저런 그 운해와 만나기는 이렇게 쉽지 않고. 네. 그래서 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그 3대 덕을 쌓아야 저런 좋은 걸 건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그 쉽게 건지기 어려운 그런 사진입니다. 네, 기후 변화가 아주 심하죠. 네, 거기는 뭐 금방 비 왔다가 금방 개고 그런 산입니다. 그날 황산에서 찍은 저 멋진 사진을 담고 내려올 때 우리 여사님은 아주 발걸음도 가볍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사진을 찍음으로써 네. 두 번 다시 황산은 이제 안 올 거라고 자신하고 왔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사진 촬영이 주는 큰 보람들이 있을 텐데 어떤 보람들이 있습니까? 그 보람이라기보다는 교훈이라고는. 교훈. 그 아까도 저기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념의 유력, 오를 그 촬영하기 위해서 산에 오를 때는 내 배낭 무게가 10kg, 20kg, 30kg 관계 없어요. 오로지 그 일념으로 촬영한 일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무게를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촬영을 하고 내려오려면 발걸음은 가벼워도 그 배낭을 들고 내려오려면 무거움을 느껴요. 올라갈 때 느낀 것보다는. 그래서 그 일념의 유력을 느끼고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룰 때 그 일념을 한다는 것이 그 정도로 그 자기도 모르는 그 힘이 난 그런 걸 느낄 수 있고, 아까도 대돈산 사진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거의 하루를 기다린 사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 뭐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느끼지만은 기다리지 않고 찍히는 사진은 어떻게 심하게 얘기한다면 가치 없는 사진? 네. 그 정도로 기다림의 인고의 그런 얻어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은 지금 그 저희들이 촬영을 하러 가면 시간에 따라서 그 색 온도, 우리가 흔히들 전문용어로 켈빈 온도라고 하는데 그 온도가 틀려서 색이 다르게 나와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가다가 저걸 찍어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갔다 아예 좀 이따 내려올 때 찍어야겠다. 그러면 그때 상은 그 사진이 아니라 다른 사진이 돼요. 네. 색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그 모든 것은 변화한다. 네. 재무상이라고 하듯이 그 무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색의 온도가 있다는 예. 단어가 참 저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그 아침에 일출 온도고 저녁에 그 일몰 온도가 많이 틀리듯이 그걸 보면 이거 내가 찍지 않았어도 이거 일출이다 일몰이다 구별이 돼요. 그러나 요즘은 그 디지털 시대가 돼서 포토샵이라고 하는 아주 큰 무기가 있어서 조금 눈속임을 하는데 옛날 제가 저런 촬영할 때는 거의 필름 사진이기 때문에 그 필름 사진은 찍는 그 순간 그 운명은 결정이 돼요. 조금도 변화가 없을 수가 없죠. 거기 때는 그 찍지는 않았어도 이거 일몰이야 일출이야 구별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입교를 고등학교 시절에 군산교당에서 하셨고 청년의 대학생회를 거쳐서 일반 교도까지 꾸준히 지금 군산교당의 산 증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군산교당을 소개해 주신다면? 그 군산교당은 원기 20년도에 자생적으로 그 교도 몇 분이 총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순교를 임명을 받아서 그때부터 군산교당이 이제 법회라고 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교도님들 가정에서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 보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 그 뒤로 좀 교도수가 늘어서 원기 34년에 그 정식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군산교당이라는 간판을 걸고 그 군산 교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한 30년 장족의 그 발전을 해서 원기 62년에 그 본타원 양혜경 교우님이 재직하실 때 같은 날 군산 시내에 세 개 교당, 동군산, 서군산, 남군산 세 개 교당을 교도 60명씩 해서 시켜서 같은 날 복무식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남군산 60명, 서군산 60명, 동군산 60명, 그리고 군산 교당. 그러니까 얼마나 교도님들이 짱짱하게 서로 그 교당에 그래서 나뉘어서 갔던 거네요. 그런 한 날 복무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불교 교화 역사상 전무후무하다는 그런 교무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날 정말 복무식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군산 지역은 그 군산교당이 연원이 돼서 했기 때문에 꼭 한 가족 같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다 형님 동생 하면서 서로가 어려운 일 있으면 상부상조하고 일심 합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군산 지구는 정말 활발하게 끈끈하게 서로 이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 활동이 활발한데 군산 지구 활동을 하기 직전에 군산 교당 자랑을 좀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도 세 교당을 연원 낼 정도로 정말 저력이 있는 교당인데요. 근데 군산 지구의 교화는 군산 교당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당이 군산 교당이 연원이 되었기 때문에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 저희 본가는 좀 초라해졌습니다. 자녀분들을 다 내보내고 나니까 지금 빈둥지가 된 건가요? 시집장가 보냈고 지금 집안에 부모들은 지금 부모님만 계신 있어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역동적으로 교화하기는 참
하기 어려운 그런 그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 본가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고 네. 그때 그 주역을 맡았던 그 주모님들은 지금도 애타고하면서도 그때 옛날이요 그런 그 있는데 그래도 그 시기에 나눠서 보내기를 잘했지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희 군사학교당은 독경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독경반을 운영해서 법회라든가 각종 의식에 적극 참여해가지고 교환은 물론 그 장어음에까지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경반 실력은 뭐 중앙교구에서는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그 중앙교구에서 그 실시하는 독경대에서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그 쾌거를 이루고 그래서 군사학교당 독경반은 실력이 대단한 그런 소유를 하고 대단한 실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모든 의식을 진행할 때, 특히 장례 의식을 진행할 때, 일반인들도 많고 이 원불교의 천도 의식이 참 장엄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장례 의식에 숭고함에 참여했다가 교화를 하는 입교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때 우리 독경반의 역할이 크지요. 천도제 때는 뭐 독경반 한 그 A조, B조로 보통 법회는 보는데 천도제 할 때는 다 모든 독경반이 참여해서 독경 의식을 통해서 정말 열반인을 천도시키는 일에 큰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멋지네요. 그런가 하면 이 군산 지역 교당 아울러서 지구 자랑을 해주실 텐데 이 지구 활동이 다른 일반 지구와는 또 다릅니다. 정말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구 활동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소개 좀 해주실까요? 군산 지역의 그 교당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산교당이 연원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진짜 한가족 같은 연대감으로 그 모든 일이 있으면 형님 동생 하면서 그 화합이 잘 됩니다. 그래서 군산에서는 군산교당을 큰 교당, 큰 집이라고 흔히들 저희들도 같은 교도들도 불러요. 우리 큰집 교당, 하늘은 군산교당이네요. 그래서 그 하여튼 무슨 일이 있을 때 합심 협력하는 것은 아마 어느 지역보다 아주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 교구했던 강한 기억 때문에 책임감들이 강하고 또 거기에 사명감이 있어서 그 일반적으로 지구에선 하기 어려운 버거운 그런 행사들을 아무 그 불만 없이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행사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산 조경철 지구장님을 포함해서 각 교당 교무님들과 각 교당 회장님들이 그 분기별로 지구 교화 협의회를 통해서 그 교당의 그 현황과 그다음에 각종 행사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3.1절 산상 기도, 그다음에 대각계절 기념 그 기관장 초청 기도회. 그러니까 각 지역 군산 지역의 기관장들을 다 초청을 해서 대각계절 기념해서 특별한 기도도 하고 뭐 조찬도 하고 그런 조찬 건가요? 기도회를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혜 나눔 행사. 그다음에 그 어린이날 그 민속 대잔치. 어린이날 민속 대잔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보훈장터 바자회. 그다음에 그 교도소 교화 차원으로 법회. 그다음에 또 그 4대 종단, 그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가 하는 종교 합창제 등 다양한 행사로서 군산 교화를 도모하고 있고 또 그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그 은혜의 쉼터, 그다음에 역전 급식소 그 무료 급식을 하는 그런 주민과 함께하는 시설을 위탁 경영해서 저희 그 군산의 그 원불교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거의 교구에서 하는 행사 수준으로 지금 네. 지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 행사나 활동 가운데 지금 관심 가는 것이 4대 종단이 함께 합창제를 한다는 이 부분이 관심이 가는데, 이웃 종교들과 함께 나란히 합창제를 갖는 거는 참 우리만 열심히 하겠다고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정말 이웃 종교 간의 마음이 합이 들고 서로 협력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 4대 종단 합창제는 그 저희 원불교에서 제안해서 그때 관산 최조정 지구장님이 계실 때 해서 만들었던 행사입니다. 네. 지금 2번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 원불교 100년 때 그 저희가 또 주관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원불교 100주년을 주관해서 우리가 100명씩 합창단을 올리자. 예. 그렇게 지구협의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그 합창단을 모집했는데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각 교당 회장님들은 음으로 참석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음치 중에 상음치인데 상음치. 그 회장님도 올라가셨어요? 합창목을 읽고. 입는 네. 그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제가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이웃 종교와 함께 이렇게 합창대를 한다는 건 정말 의미 있고, 지금 그러니까 해마다 종교별로 주관을 해 오면서 2번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8년이 된 거잖아요. 8년이 좀 넘었죠. 예, 네. 그런 역사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8년이 넘는 세월을 종교별로 서로 합력을 해서 해나간다는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 아닐까. 군산 지구의 큰 자랑이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번 그 합창제 때는 이웃 그 시에서 네. 시장님을 모시고 와갖고 그 보여주면서 우리도 저것 좀 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해서 네. 그 시도 그 올해부터는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그 지역뿐 아니라 이웃 지역까지 또 모범이 돼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여사님은 현재 군산교당 교도회장이십니다. 교도 앞서 이제 지난 시간인데 잠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잠시 잠자는 교도로 법회를 주춤하고 있을 때 다시 법회를 나오기로 했을 때 약속한 것은 내가 교당을 다시 나가더라도 어느 직함도 맞지 않겠다. 그걸 조건으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교도회장으로 지금 몇 년째 계신 거예요? 6년째 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교당 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놓고 비우고 정말 공인으로 받들고 공사에 맡기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살아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도회장 6년째 해오시면서 늘 중점을 두고 관심 갖고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는 그 모든 그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할 때 그 상임위원회라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 흥산 조경철 교감 교무님이 부임한 이후로 교당 운영을 제가 중심의 운영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무님들은 법회와 의식에만 전념하고 또 재물을 포함한 모든 교당 운영은 제가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3번째는 저희 교도님들이 연로한 관계로 단장님을 통해서 그 교도님들의 그 케어에 각별히 그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연로하신 교도님들을 내 부모 모시듯이 단장님들이 또 챙기고 있다는 부분이 참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교도회장이 되신 이후에 108배를 꾸준히 진행해 오신다고 들었는데요. 뭐 우리가 교당에서 참회 정진 시간으로 한 해의 끝자락에 한 3일 정도 108배를 하면서 참회 정진 기도를 갖기도 하는데, 이 군산교당은 또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 달을 보내면서 마지막 날 저녁에 그 지난 한 달을 바라보면서 참회 반성을 하고 또 맞이할 새로운 한 달을 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제가 회장이 되면서부터 108배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108배 참회 정진 기도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무건으로
일제 그 참여할 때는 무건으로 하고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교도들끼리 한 지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달 31일 저녁 시간에 예. 교당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고 그 계식과 함께 그 밥식물 사연전에 사배를 올리고 그다음에 입장하고 그다음에 벽별배를 하고 끝나는 그래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가 예. 됩니다. 예.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12월 말에는 예. 참회 법회를 겸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절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스스로를 가장 낮은 자세로 낮추고 한 해 또 해마다 한 달을 정리하면서 새 해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군산교당 모든 교도님들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혼자서도 꾸준히 하시고 교도님들과도 함께도 하시고 이런 정진 시간을 참 많이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도회장으로 6년째 이렇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교도회장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저희들이 그 명절 대제 때 한우란 예술제라는 축제가 있어요. 한우란 예술제. 예. 네. 그래서 각 교당별로 그 장기자랑이 있어서 저희 그 군산교당에서는 선극을 올립니다. 그래서 네. 선극 그 하기 위해서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제가 회장을 맡다 보니까 주로 막 그 메인 역할을 시켜요. 그래서 그 대사 외우고 또 성격적으로 조금 활발한 편도 못 되는데 그 하다 보면 또 활발해야 할 때 그 그렇죠. 표정 관리, 예, 그랬던, 표정 관리. 예, 그런 것들이 네. 참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 하고 나니까 네. 아 내가 이런 것도 했구나 그렇게 하고 그때 기억이 나면서 저희들이 했던 그 선극은 즉심시불이라 해서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런 테마도 하나 했고 또 하나는 그 법문에 나오는 실상사 그 실지불공 네. 그것도 했고 또 하나는 그 금강에 나오는 사상 그 금강에 나온 사상이라서 마지막에 지하 설법자 여별유자라 해서 뗏목에 비유해 가지고 마지막에 뗏목마저도 버려라 네. 라고 하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선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주제가 좀 특별합니다. 우리가 법문을 새기고 공부하고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선극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 대사는 물론이거니와 그 뜻과 법문의 의미 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 모든 것을 다 파악해야 선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어떤 법문 공부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아마 큰 공부를 하는 기회가 됐을 것 같고요. 특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들이 서로 합력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교당 내의 어떤 화합 차원에서도 이 선극은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사님은 이게 군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들도 많이 해오셨어요. 군산 지구장학회 회장으로도 꾸준히 하고 계신데 이 장학회 뿌리가 군산교당 학생회원들의 모임 원우회에서 비롯이 됐다고 들었어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원우회 모임을 학생회 출신인 원우회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태타원님께서 그 원우회도 중요하지만은 뜻 있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런 제안을 하면서 우리 타자녀 교육의 일환으로 장학 사업은 하면 어떠냐 네. 그런 제안을 해 오셔서 저희들이 쌍술 들고 환영을 하면서 그 태타원님 뜻에 따라서 원우 장학회로 만들어서 그 좀 저희들도 기금도 좀 더 좀 이렇게 걷고 그래서 그 태타원님도 참여해 주시고 해갖고 꾸준히 그 원우 장학회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원우 장학회, 원우회도 그렇고 원우 장학회도 그렇고 그 밑에 그 학생회에서부터 올라오는 그것이 공급이 돼야하는데 그게 끊기다 보니 조금 어느 좀 정체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관산 최재종 교감님이 그 지구장님으로 오시면서부터
저희 어느 장학계 집행부에서 네. 이것을 지구 장학계 어느 장학계로 있을 게 아니라 지구 차원에서 더 좀 확대해서 네. 저 좀 켰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쪽에서 그 제안을 교감님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지구장님이 더 연구해가지고 그럼 좋다. 그래서 오늘의 지구 장학회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장학금은 어디에 주로 전달이 되는 걸까요? 지구 장학회 그 목적은 출가 서원자를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점호주신을 서원하는 많은 출가자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큰 교육자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게. 이렇게 정말 교육 사업에도 큰 역할을 하시고 또 지구 내의 종교 간 협력에도 또 큰 관심을 갖고 함께 해오셨고 또 큰 교당이고 본가 교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군산 교당을 교화 발전시키는데도 교도회장으로서 고심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여사님? 지금까지 학생회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생을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시고 원불교 교도로 꾸준히 해오시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된 순간이라면 어떤 순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교당을 멀리하고 있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제가 응감을 해서 제가 교당에 나와서 지금 오늘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것이 아닐까. 그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네.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세상 맞는 기쁨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제가뿐 아니라 사실 출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출가하는 교도들이 처음 입교를 하고 발심이 나서 교당 생활을 열심히 하고 출가자로서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도 중간에 어떤 병고가 생기고 어떤 경계가 생기면 이 타락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거든요. 나태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쉽고 잠시 주춤하고 내가 정말 이 길을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기도 하고요. 아마 그런 경험은 제가든 출가든 누구나 한 번쯤 다 경험했을 텐데 그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의 이끌림, 스승님들의 어떤 지도를 받아서 또는 스스로 큰 다시 마음을 일으켜서 진급의 기회로 삼고 다시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정진하다 보면 더 크게 성장하게 되고 그 중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게 되면 이 회상과는 또 인연이 짧아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 마련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여사님은 스승님의 큰 은혜로 흔들리지 않고 또 이 회상과 멀어지지 않고 다시 이 자리에 우뚝 섰다는 생각이 들어서 축하를 드리고요. 아마 스승님의 큰 지도도 있었고 더불어서 그 여사님의 마음 안에 심고 있는 그 신심이 가라앉지 않고 여전히 작동을 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사님 아마 여사님도 이런 경계를 당했듯이 사실은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교도님들이라면 누구나 꽃발신심으로 교당을 다니다가도 마음이 가라앉고 힘들어하고 갈팡질팡하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어떻게 할까 또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입니다. 네. 그분들께 한 말씀 좀 전해 주실까요? 어쨌든 뭐 인간 사이는 그 잘못보다는 그 뒤에 그 잘못을 딛고 일어나는 그런 용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뭐 처음 동기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그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일어나는 그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용기를 빨리 찾으려면 아무래도
스승님께 문답감정을 받는 게 필요하겠죠. 선지식의 도움이 그렇죠. 필요하죠. 혼자 해결하려다 보면 정말 작은 일이 큰 고민으로 다가오니까 누구든 가까운 교당 또 담임 교무님 또는 교무님이 어렵다면 선후배 같은 교당 선후배에게도 꼭 문답감정을 받아서 이 어려운 경계들을 잘 극복하고 다시 진급하는 공부인으로 거듭나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여사님 앞으로 또 한의원을 운영하시기도 하고 교당 활동도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텐데 전해 주시죠. 뭐 한의원은 뭐 제 능력이 닿는 데까지 할 것이고, 그 교당 일은 뭐 제가 임기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 교당의 발전과 교도님들이 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네. 대소를 떠나서 돕고 싶고, 네. 또 한의사로서 또 사진의 작가로서 또 이제까지 그 저한테 습득된 모든 것들을 후배들과 나누고 싶은 게 제 포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군산 교당과 군산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행사나 활동들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여사님의 그 큰 힘, 또 포부, 그 모든 것들이 교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아마 교화 발전, 개인 정진이 아울러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원음 방송과 또 인연이 돼서 멀리 군산에서부터 올라오셔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네. 여러모로 부족한 제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원님의 가호 속에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여사님 준비하는 일들, 뜻하는 일들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군산 교당과 군산 지구에서 또 이루어지는 큰 교화 발전 있기를 염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교당에 소홀했던 시간, 한 교도를 끝까지 믿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정성을 바친 교무님들의 은혜가 오늘의 여산 윤문안 교도님을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사님이 펼치는 이 정성 가득한 교화 활동이 또 다른 신신 깊은 교도님들을 배출하고 있겠죠. 교당과 한의원에서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 여사님이 그리는 교화의 꿈을 마음껏 펼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인생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군산교당 여산 윤문안 교도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